선생님,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교무실 복도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악몽 속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 음성이 지금 제 조카가 다니는 학교 복도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 교장실 문패가 보였습니다. 명성고등학교 교장 이한수.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그 남자가 이제는 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서입니다. 32살, 대한민국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검사입니다. 하지만 10년 전 저는 그냥 평범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민서야, 수학 성적이 많이 떨어졌네. 선생님 연구실로 잠깐 올래? 담임 이한수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교사였습니다. 젊고 잘생긴 외모에 학생들 상담도 친절하게 해주는 좋은 선생님이었죠. 그날도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연구실로 따라갔습니다. 앉아봐.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공부가 좀 어려워서요. 그래. 선생님이 특별 과외 해줄까? 우리 민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렇게 시작된 특별 과외는 제 인생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공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의 손이 제 어깨에, 팔에, 그리고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뭐가? 선생님이 너 예뻐서 그래. 넌 특별한 애야, 민서야. 15살 소녀가 30살 교사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너희 아빠 회사 어떻게 될지 알지? 내가 PTA 회장이랑 친한 거 몰라. 협박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저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학교를 벗어났지만 제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취업을 하고도 악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검사가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10년 전 일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 나 명성고 붙었어. 제 조카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합격증을 보여줬습니다. 명성고등학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수진아, 혹시 교장 선생님 성함이? 응, 이한수 교장 선생님. 되게 유명하시대. 교육청에서 표창도 받으신 분이래. 제 손에서 컵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언니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괴물이 이제는 교장이 되어 제 조카가 다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한수. 검색창에 그 이름을 쳤습니다. 쏟아지는 기사들. 명성고 이한수 교장, 교육부 장관 표창. 학생 인권 존중하는 교육자, 이한수 교장 인터뷰. 모범 교육자상 수상, 이한수 교장 학생이 최우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학생 인권, 모범 교육자. 제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이. 더 검색했습니다. SNS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한수의 페이스북 계정.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 교육청 시상식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학교 자랑스러운 학생들과 함께 사진 속 여학생들. 그중 한 명이 어딘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진 표정. 억지로 짓는 미소. 마치 10년 전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정민 언니.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사립탐정으로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민서야, 새벽 3시에 무슨 일이야? 언니, 부탁 하나만 할게. 급해. 저는 이한수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특히 지금 명성고에서 벌어지는 일들을요. 알았어. 그런데 민서야, 이거 혹시? 응. 내일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10년 전 그날 연구실에서 울던 15살 소녀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널 지켜줄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정민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서야, 너 앉아서 들어. 언니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뭐가 나왔어? 일단 공식 기록은 완벽해. 표창, 수상 경력 모두 사실이야. 근데 비공식적으로 떠도는 소문이 있어. 명성고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소문? 이한수 교장이 특정 여학생들만 특별 상담을 한다는 거. 주로 성적 우수하고 외모가 예쁜 애들. 그것도 방과 후에 교장실에서. 손에 든 펜이 부러졌습니다. 더 있어. 작년에 한 여학생이 갑자기 자퇴했어. 3학년 1등이었는데. 자퇴 사유도 개인 사정이라고만. 그 학생 찾을 수 있어? 찾았지. 근데 민서야, 그 애는 만나주지 않을 거야. 트라우마가 심각한 것 같더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직접 가볼게. 민서야, 조심해. 증거 없으면 오히려 내가 명예훼손으로. 알아. 그래서 제대로 준비할 거야. 저는 검찰청에 휴가를 냈습니다. 개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명성고등학교 정문 앞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이한수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한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복 차림의 긴 생머리. 혼자서 교문을 나서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 학생이 카페 앞을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학생, 혹시 명성고 다니니? 여학생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네. 누구세요? 나. 그냥 이 동네 사는 언니야. 근데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무슨 고민 있어? 여학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혹시 이한수 교장 선생님 알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여학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빙고였습니다. 학생, 나 검사야. 여성인권 전담.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언니가 도와줄 수 있어. 10년 전에 나도 같은 일을 겪었거든. 여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검사님, 저도. 그 학생의 이름은 박지은. 명성고 2학년이었습니다. 박지은 학생을 조용한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상담실이었죠. 지은아, 천천히 말해도 돼. 언니가 다 들을게.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공부 때문이었어요. 제가 수학을 못해서 교장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다고. 제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이 이상한 데를 만지셨어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는데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에는 방과 후에 교장실로 부르셔서 됐어, 지은아. 그만 말해도 돼.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마치 10년 전 누군가가 절 안아줬어야 했던 것처럼. 검사님, 근데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작년에 자퇴한 3학년 선배도, 그리고 지금 3학년의 윤서 언니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도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네.
윤서 언니는 제일 심해요. 거의 매일 교장실에 불려가요. 저는 즉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언니가 그 선배들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해볼게요. 근데 다들 무서워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협박하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내신 0점 처리하고 학폭 가해자로 만들어서 상급 학교 진학 못하게 하겠다고.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법이 똑같았습니다. 지은아, 언니를 믿어줄 수 있어. 이번엔 반드시 그 사람을 잡을 거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조용한 카페룸에서 4명의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박지은, 최윤서, 그리고 작년에 자퇴한 김나영. 모두 이한수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안녕, 얘들아. 나는 강민서 검사야. 그리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도 10년 전 너희와 똑같은 일을 겪었어. 그때 이한수는 교사였고 나는 중3이었지.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검사님도요? 응. 그래서 나는 알아. 너희가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자책하고 있는지. 하지만 얘들아, 저는 학생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이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거야.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교장실에는 CCTV도 없고. 윤서가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녹음기요? 맞아. 초소형 녹음기야. 이건 옷에 숨길 수 있어.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기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초소형 카메라. 안경에 달 수 있지. 이걸로 증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너희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내가 할게. 검사님이요? 어떻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명성고 세교사로 부임할 거야. 2주 후, 저는 명성고등학교 교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국어교사 강민서입니다. 교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 이력서는 완벽했습니다. 명문대 국문과 졸업, 교사 자격증 보유검사 되기 전 취득, 타학교 경력 2년 서류상으로만. 정민 언니의 완벽한 위조 작업이었습니다. 강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가시죠. 교감 선생님이 저를 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똑똑. 교장 선생님, 새로 오신 강민서 선생님이십니다. 아,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그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이한수. 예전보다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였지만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강민서입니다. 이한수가 저를 훑어봤습니다. 오, 젊고 예쁜 선생님이 오셨네요. 우리 학교에 활력이 생기겠어요. 제 피부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 선생님, 혹시 개인적으로 고민 있으면 언제든 교장실로 오세요. 제가 상담 잘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10년 전 그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15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꼭 그러겠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 이한수. 이번엔 내가 널 끝장낼 거야. 교사 생활 일주일째. 저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젊고 친근하게 대해줬으니까요. 특히 지은이와 윤서는 자주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윤서 언니가 오늘 또 교장실에 불려갔대요. 쉬는 시간, 지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귀띔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확인해 볼게. 저는 자연스럽게 교장실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윤서가 교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분 후, 윤서가 교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윤서야. 제가 부르자 윤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아, 아니에요. 진로 상담받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서야, 선생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나도 다 알아. 네. 지은이한테 들었어. 교장 선생님이 너한테 이상한 짓 한다는 거. 윤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생님, 말하지 마세요. 제발요. 말하면 저 대학 못 가요. 안 그래. 선생님이 지켜줄게. 저는 윤서를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윤서야, 너 오늘 교장실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윤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껴안으셨어요. 그리고 키스를. 제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윤서야, 이제 그만 참아. 선생님이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저는 가방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교복 안에 숨겨. 다음에 교장실 갈 때. 하지만 들키면 안 들켜. 이건 금속 탐지기에도 안 걸려. 그리고 저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갈게. 교장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정말요? 그래. 혼자가 아니야, 윤서야.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3일 후, 윤서가 다시 교장실에 호출됐습니다. 최윤서, 방과 후에 교장실로 와. 이한수의 목소리가 교내 방송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윤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비됐어? 윤서가 교복 안주머니를 톡톡 쳤습니다. 녹음기가 들어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선생님, 무섭지만 할게요. 더 이상 다른 애들이 피해 입는 거 보기 싫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서야, 고마워. 용기 내줘서. 방과 후 50. 윤서가 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끝 비상계단에 숨어서 대기했습니다. 귀에는 초소형 무선 이어폰. 윤서의 녹음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잡음 섞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앉아, 윤서야. 이한수의 목소리. 교장 선생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고민 있어? 아니에요. 선생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선생님이 다 들어줄게. 그리고 짧은 침묵. 윤서야, 이리 와봐. 선생님 무릎에 앉아. 네. 왜? 부담스러워. 우리 윤서 예쁜데?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 가봐야 해요. 가긴 어디를 가? 내가 허락해야 가는 거지. 하지만. 야, 최윤서. 내가 지금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알아? 명성고야. 내가 교장인 학교. 내 생활기록부도 내가 쓰고 추천서도 내가 써. 그런데 지금 선생님 말 안 듣겠다고. 협박. 10년 전과 똑같은 협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 착하지. 이리 와.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윤서야, 선생님이 얼마나 너를 예뻐하는지 알지? 교장 선생님. 그만. 왜? 부담스러워. 선생님이 너한테 잘해주잖아. 하지만 이건 쉿. 조용히 해. 어차피 여기 CCTV도 없고 아무도 몰라. 제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교장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만두세요. 교장실 안. 이한수가 윤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한수가 깜짝 놀라 윤서를 밀쳤습니다. 강 선생. 여긴 왜? 윤서야, 나와. 저는 윤서의 손을 잡고 교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몇몇 교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교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셨죠? 교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한수가 교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강 선생, 지금 뭐 하는 거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이한수의 목소리는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만큼은 여전히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조차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듯이 그의 시선은 윤서를 스치듯 지나 곧바로 나에게 꽂혔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지금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을 본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강 선생, 그가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학생이 상담 중에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벌어진 일입니다. 요즘 아이들 아시잖아요. 순간 복도에 모여있던 교사들 사이에서 아주 미세한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발끝만 내려다봤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윤서의 손이 내 손 안에서 더 세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 떨림을 느끼며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럼 교장 선생님.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대사를 이제야 꺼내는 사람처럼. 상담 중에 학생을 앉는 게 요즘 교육 지침입니까? 말이 끝나자 복도 전체가 한 박자 늦게 숨을 멈췄습니다. 형광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멀리서 교실 문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크게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다 말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이한수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웃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15살의 내가 창문도 없는 연구실에서 처음 봤던 그 표정. 상대가 불편해질수록 자신은 더 여유로워지는 사람의 얼굴. 강 선생, 그가 웃음을 지운 채 말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명예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교육자로서 잘 아실 텐데.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명예요? 나는 웃었습니다. 길지도 크지도 않은 웃음. 다만 되돌릴 생각이 전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럼요.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복도에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이한수의 시선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은 화면 위에 내 얼굴과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 닿는 순간 윤서의 숨이 멎는 게 느껴졌습니다. 재생 버튼. 잠깐의 잡음. 그리고 곧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서야, 이리 와. 선생님 무릎에 앉아. 복도에 있던 교사 한 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긴 CCTV도 없잖아. 아무도 몰라. 그 순간 이한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한 겹 또 한 겹 벗겨지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웃으려 했습니다. 아주 잠깐, 본능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입꼬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의 입술이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끄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 침묵을 길게 늘렸습니다. 누군가의 명예가 무너질 때 필요한 건 고함이 아니라 도망칠 수 없는 정적이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때서야 이한수는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오해도 실수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10년 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순간이 지금 이 복도에서 비로소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나는 윤서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떨림이 조금 덜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 목소리가 들린 순간 나는 걸음을 멈춘 게 아니었다. 몸이 멈췄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아니, 심장보다 먼저 피가 식는 느낌이 왔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이곳에서 들릴 리 없는 목소리라고. 머리는 부정했지만 귀는 이미 알고 있었다. 10년. 정확히 10년 동안 악몽에서만 들리던 그 음성.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깰 때 약을 먹고도 잠들지 못하던 밤마다 귓가를 긁어대던 그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지금 내 조카가 다니는 학교, 밝고 깨끗해야 할 고등학교 복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주 천천히. 혹시라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무너질까봐.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교장실. 반짝이는 금색 명패. 명성고등학교 교장. 이한수. 그 글자를 읽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문제는 그 이름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였다. 이한수. 10년 전 나를 민서야라고 불렀던 사람. 연구실 문을 잠그고도 웃음을 지웠던 적 없던 사람. 그 남자가 이제는 교장이 되어 있었다. 교장 선생님, 학부모님 오셨어요. 누군가 공손하게 말했고 그는 낮고 여유로운 웃음으로 대답했다. 아, 그래요? 잠깐만요. 그 목소리. 나는 그대로 서서 숨을 쉬는 법을 잊었다. 그때였다. 내 옆에서 조카 수진이가 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이모, 교장 선생님 되게 유명하시대. 교육청에서 상도 많이 받으셨대. 상, 표창, 모범. 그 단어들이 내 귀에서 이상하게 울렸다. 학생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교장실 벽에 붙은 액자 속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다. 아니, 웃음 말고는 나올 감정이 없었다. 이모, 왜 그래? 수진이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괜찮냐는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은 건 하나도 없었다. 그 남자가 교장이라는 자리에서 학생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학교에 내 가족이 다니고 있다는 사실. 그때 교장실 문이 열렸다. 나는 그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기척만으로도 10년이 지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아직은 그저 지나가는 학부모 중 하나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괜찮았다. 지금은 문제는 그가 아직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는 거였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다시 시작된 거였다. 10년 전 끝내지 못했던 그 장면이 다시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몰랐다. 그가 마주치게 될 사람이 이제 더 이상 15살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문을 잠그는 쪽이라는 걸. 입학식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검은색도 화려한 색도 피했다. 누가 봐도 그냥 조카 입학식에 따라온 이모. 딱 그 정도로 보이게.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으며 잠깐 손이 멈췄다. 내가 여길 왜 와? 마음속에서 누군가 물었다. 10년 동안 그 이름을 피해 살았고 그 학교 근처만 와도 발길을 돌렸던 내가 이제는 웃는 얼굴로 그가 주인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명성고등학교 강당. 천장은 높았고 의자는 빽빽했다. 부모들의 옷차림은 가지각색이었지만 표정은 비슷했다. 기대, 자랑, 그리고 은근한 비교. 우리 애는 반에서 몇 등이래요. 교장이 직접 생활지도 한다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으니까. 잠시 후 마이크 소리가 울렸다. 이어서 우리 명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입학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정말 많은 박수였다. 그 박수 소리에 내 속이 울렁거렸다. 무대 위로 그가 걸어 나왔다. 이한수. 검은 정장, 정돈된 머리, 부드러운 미소. 10년 전 연구실에서 문을 잠그기 직전에도 그는 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다. 명성고는 학생 인권과 존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학교입니다. 순간 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인권, 존엄. 그 단어들이 저 입에서 나올 때마다 속이 뒤집혔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겠습니다. 내 자식,
그 말을 하는데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감동한 듯 박수를 다시 쳤다. 그때였다. 내 앞줄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고개를 숙였다. 너무 깊게, 마치 시선을 들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순간 알 수 없는 기시감이 밀려왔다. 10년 전 나도 저렇게 앉아 있었다. 칭찬받는 선생님의 연설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꽉 쥐고 혹시 추우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학생은 흠칫 놀라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 얇았다. 무대 위에서는 그가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혹시 학교 생활 중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장실 문을 두드리세요. 교장실. 그 단어에 강당 공기가 순간 답답해진 것 같았다. 상담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마치 자랑처럼. 내 귀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렸다. 문 닫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선생님 말 들으면 다 잘 될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하지만 앉아 있었다. 지금은 폭로할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확인해야 할 때였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당은 다시 박수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일어나서까지 박수를 쳤다. 그 가운데서 나만 박수를 치지 않았다. 나는 무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확신했다. 저 사람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걸. 포장지만 바뀌었을 뿐. 입학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조카 수진이는 친구들과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자마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강민서 검사님이시죠? 나는 숨을 멈췄다. 누구시죠? 명성고 학부모입니다. 잠깐의 침묵. 교장 선생님 이야기. 좀 드릴 게 있어서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도망칠 수 없게 만들 생각이었다. 입학식 다음 날 아침이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다 말고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밤새 알림이 쌓여 있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 하나. 어제 말씀드린 학부모입니다. 지금 통화는 어렵고 카톡으로 괜찮으실까요? 괜찮고 말고. 나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다. 네. 말씀하세요. 잠시 후 연속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저도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래도 이건 이상하잖아요. 우리 애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문장 사이사이에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기류만으로도 느껴졌다. 교장 선생님이요. 역시 상담을 자주 하세요. 아주 자주요. 나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어떤 상담입니까? 답장이 오기까지 1분이 넘게 걸렸다. 그 1분이 10년처럼 길었다. 공식적으로는 진로 상담이에요. 근데 이상한 건 잠시 멈춤. 꼭 특정 애들만 불러요. 특정 애들. 나는 손가락에 힘을 줬다. 성적 좋은 애들. 외모도 좀 되는 애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딸깍딸깍 맞춰졌다. 그리고 다들 말이 없어요. 말이 없다는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내려앉았다. 집에 와서 물어보면 괜찮아만 반복해요. 근데 눈이 달라요. 그 한 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 나도 안다. 그 눈. 말하지 않으려고 애써 닫아버린 그 눈.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학부모들끼리도 그런 얘기 나온 적 있나요? 바로 답이 왔다. 나오죠. 카톡방에서는. 대놓고는 못하고요. 맨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스크린샷 하나가 도착했다.
명성고 2학년 학부모방.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애 불렀다네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죠 뭐. 아이고 부럽네요. 우리 애는 아직 한 번도 못 불려봤어요. 히읗히읗. 역시 잘하는 애들이 다르네. 그 아래 작게 달린 메시지 하나. 근데 너무 자주 부르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밑으로 바로 이어진 말들. 에이 괜히 오해 만들지 마요. 교장 선생님 명예도 생각해야죠. 요즘 세상에 그런 일 있겠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익숙했다. 너무 익숙해서 소름이 돋았다. 오해, 명예,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들이 나를 입 다물게 했다.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혹시 작년에 갑자기 전학 가거나 자퇴한 학생 있나요? 답장은 조금 늦게 왔다. 있어요. 3학년 여학생. 성적도 좋았고 대학도 거의 정해진 애였는데 갑자기 자퇴했어요.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애는 이미 사라졌고 다른 애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을 것이다. 검사님, 마지막 메시지. 제가 겁나는 건 이 학교에서 아이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나는 결심했다. 이번엔 밖에서 소문만 듣지 않겠다고.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그의 성역 한가운데로. 그리고 웃으면서 모든 걸 기록하겠다고. 명성고등학교. 다음 장면에서 나는 강민서 검사가 아니라 강민서 교사로 그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명성고등학교 정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이상하게도 법원보다 검찰청보다 이 문 앞이 더 무거웠다. 정문 위로 걸린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학생 인권이 살아 숨쉬는 명문학교. 나는 피식 웃었다. 숨쉬는 건 맞을 것이다. 다만 누구의 숨이 막히고 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을 뿐.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다. 이력서, 자격증, 경력 증명서, 그리고 잠깐 비틀어진 몇 줄의 기록. 정민 언니는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민서야, 이거 들키면 너 검사 인생 끝이야. 알아. 근데도 할 거야? 나는 봉투를 꼭 쥐었다. 그래야 끝나. 교무실 문을 열자. 종이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인 익숙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어느 학교나 다 똑같다. 칠판 가루 냄새. 아이들 체온이 남은 교실. 그리고 어른들만 아는 미묘한 서열의 공기. 새로 오신 선생님이세요? 나를 위아래로 훑는 시선.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국어교사 강민서입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젊네. 어리다. 교장이 좋아하겠네. 역시 교감이 나를 불렀다. 교장 선생님께 인사드려야죠.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쾅 하고 내려앉았다. 교장실 앞 문패는 번쩍거릴 정도로 깨끗했다. 명성고등학교 교장 이한수. 나는 손잡이를 잡았다. 손에 땀이 차 있었다. 15살의 내가 문득 손을 잡았다 놓는 느낌. 그때와 달랐던 건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뿐이었다. 똑똑. 들어오세요. 그 목소리. 1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한 번에 알아들었다. 문을 여는 순간 눈이 마주쳤다. 이한수. 살이 조금 붙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을 뿐 눈빛은 그대로였다. 사람을 상대가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보는 눈. 아, 새로 오신 선생님. 그가 웃으며 일어섰다. 강민서 선생님이시죠?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장 선생님. 그는 내 얼굴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보았다. 젊고 인상이 참 좋네요. 나는 미소를 유지했다. 학생들과 잘 지낼 자신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학교는 선생님 개인 역량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개인. 그 단어가 묘하게 끈적했다. 그는 의자를 권했다. 혹시 교직 생활하면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상담하세요. 상담. 그 단어가 내 귀에서 울렸다. 저 상담 잘합니다. 그가 덧붙였다. 특히 여학생들 상담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속으로는 이를 갈면서 교장실을 나오자 복도에서 윤서가 보였다. 내 눈을 보자 순간 굳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도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말없이 약속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교무실로 돌아오자 선배 교사가 웃으며 말했다. 강 선생, 교장 선생님한테 첫인상 좋으면 학교 생활 편해요. 다른 교사가 맞장구 쳤다. 맞아. 교장 눈에 들면 일이 술술 풀리지. 나는 웃었다. 그럼 열심히 해야죠. 그들은 몰랐다. 내가 이 학교에 적응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1일차.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줄. 그래서 덫은 더 완벽하게 놓을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교내 방송이 울렸다. 2학년 최윤서 학생, 방과 후 교장실로 오세요. 나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었다. 교내 방송이 끝나자 교실 안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아이들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책을 넘기고 연필을 굴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방송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문장이란 걸.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를 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칠판을 향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선생으로서의 침묵뿐이었다. 윤서가 문을 나서기 직전 아주 잠깐 뒤를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약속대로야.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는 교무실로 향했다. 강 선생, 어디 가요? 자료 좀 찾으러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학교에서 교장실 근처를 배회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복도 끝. 교장실 앞. 문은 닫혀 있었다.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년의 시간이 겹쳐졌다. 그때도 이런 문이었다. 그때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창문 옆에 서서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가방 안 작은 기기가 조용히 깨어났다. 윤서의 교복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주파수.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다. 윤서야, 들어와. 그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나는 숨을 멈췄다. 문 닫고 찰칵 문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너무 또렷했다. 요즘 힘들지? 아니에요. 선생님한테는 솔직해도 돼. 그는 늘 같은 말을 썼다. 사람을 안심시키는 말로 경계를 무너뜨리는 방식. 10년 전에도 똑같았다. 윤서야, 너 요즘 성적 떨어진 거 알지? 네. 이 시기에 생활기록부 한 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잠시 침묵. 나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그 말 끝에 짧은 웃음, 그 웃음이 이어폰을 타고 내 귀를 긁었다. 이리 와. 그가 말했다. 조금만. 윤서의 숨소리가 빨라졌다. 교장 선생님, 왜 무서워? 그는 무섭다는 말을 언제나 가볍게 썼다. 여긴 아무도 안 와. CCTV도 없고 선생님이 책임질게. 그 순간 내 손이 덜덜 떨렸다. 머릿속에서 15살의 내가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가도 될까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그의 목소리. 윤서야, 너 지금 선생님 말을 거절하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충분하다는 걸. 더 이상 들어야 할 말도 참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 걸. 나는 이어폰을 뽑지 않은 채 문 앞으로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았다. 10년 전엔 열지 못했던 문.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나는 말했다. 교장 선생님. 교장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윤서는 의자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금 이 장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전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주 잠깐. 하지만 분명히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교감. 그리고 다른 교사들. 누군가 수군거렸다. 무슨 일이야? 나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이제 도망칠 사람은 나도 윤서도 아니었다. 다음에 무너질 차례는 그였다. 복도에 모인 교사들의 시선이 교장실 안으로 쏠렸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멈춰버린 것처럼. 그 침묵을 깬 건 이한수였다. 강 선생, 이건 오해입니다. 여전히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교장이라는 이름이 마치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윤서의 어깨를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윤서야,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15살의 나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오해라고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교장 선생님, 지금 제 휴대폰에 저장된 이 파일도 오해입니까? 재생 버튼. 이번엔 이어폰이 아니었다. 교장실 스피커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다. 복도 전체가 그 소리를 들었다. 여긴 아무도 안 와.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돼. 내 생활기록부 누가 쓰는지 알지? 그 순간 교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이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말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보였다. 그리고 나는 휴대폰 화면을 넘겼다. 이건 10년 전 기록입니다. 모두가 나를 봤다.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이한수. 그 이름을 나는 일부러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피해자 강민서. 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고 부끄러웠고 제가 잘못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교사가 되었고 교감이 되었고 교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오늘부로 그 승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때 교무실 쪽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누군가 받았다. 네네. 교육청에서요.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졌다. 경찰이 왔다는 말은 굳이 들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한수는 그제야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 모습은 처참했지만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연민도 분노도 아닌 정리된 감정. 윤서가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정말 끝난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부터는 내가 숨을 쉬어도 되는 시간이야. 며칠 후 뉴스가 나왔다. 명문고 교장, 학생 대상 부적절 행위로 직위 해제. 기사 아래 댓글은 시끄러웠다. 나는 그걸 보지 않았다. 이미 해야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 조카 수진이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모, 이제 밤에 잠 잘 자. 그 한마디로 나는 충분했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이제야 말했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어떤 침묵은 겁이 아니라 시간을 모으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젠가 반드시 이름을 부를 힘이 된다고. 이제 나는 검사로서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한다. 늦지 않았어. 이번엔 내 차례야. 그리고 다시는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